자, 교과서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97페이지 함께 읽어볼게요. 중단은 사고요. 신라말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배울 거야. 신라말에, 신라가 말기, 이제 끝물이야, 끝물. 신라말의 끝물의 동요, 흔들린다 라는 뜻이죠. 신라가 엄청나게 흔들린대. 왜 흔들리는지,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학습 목표 3가지 나와 있죠. 첫째, 신라말 혼란한 사회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혼란하대, 혼란. 어떻게 혼란한지 살펴볼 거고. 둘째, 이거 중요해. 신라말 호족이 성장하고 새로운 사상이 나타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3가지가 있어. 첫째, 호족이 누군지, 왜 나타났는지, 어떤 친구들인지, 호족이 누군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둘째, 뭐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사상이 나타난대.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또 사람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할 거야. 그리고 이 호족과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겠지, 배경. 이 배경은 앞서 배웠던 혼란한 신라말 혼란한 사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견훤과 궁예가 등장하여 후삼국이 성립되었음을 말할 수 있다. 이 견훤과 궁예가 나중에 설명할 테지만 대표적인 호족입니다. 대표적인 호족이야. 이 호족들이 등장해서 후삼국이라 하면 앞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뜻이야. 신라는 원래 있었고, 그럼 다시 등장하려면 후 고구려가 생기겠다, 그치? 그리고 후 백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렇게 후삼국이 성립되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97쪽 본격적으로 본문 글씨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7쪽 본문 글씨입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진골 귀족의 권력 다툼으로 사회가 혼란해지다. 우리 아까 학습 목표에서 신라말 혼란한 사회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신라말의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던 중요한 원인이 뭐였다? 진골 귀족의 권력 다툼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왕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왕권을 놓고 진골 귀족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웠던 시기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정치사회의 동요. 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왕권이 약해지고, 아까 했죠? 왕권이 약해지고 신라 사회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고로 왕의 권력이 약해지면 사회가 흔들리기 마련이야. 왕이 등장합니다. 경덕왕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해공왕. 해공왕 어린 나이에 올랐으니까 힘이 많이 없었겠다, 그치? 귀족들의 반란으로 살해당한 후, 여기서 말하는 귀족은? 그렇지, 진골 귀족들이었겠지. 진골 귀족으로 이 강력했던 왕이 살해당할 만큼 왕권이 약해진 거야. 귀족들의 반란으로 왕이 살해당한 뒤 15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나 바뀔 만큼 왕위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50년 동안 몇 명의 왕이 바뀌었는가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냥 신라 말에 왕이 엄청 자주 바뀔 만큼 치열하게 진골 귀족이 왕권을 가지고 다투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신라 말의 왕이 지금 나왔는데 바로 그 상징적인 왕이 이 해공왕입니다. 자, 계속 살펴볼게요. 왕위 쟁탈전으로 진골 귀족의 권력 다툼은 점차 심해졌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진골 귀족의 권력 다툼 심해졌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왕권과 결탁하여 국정 실무를 담당하던 육두품 세력은 점차 중앙 정치 세계에서 밀려났다. 아하, 왕권과 결탁해서 진골귀족과 대항해서 왕을 도왔던 세력, 그들은 바로 육두품, 똑똑한 친구들, 실무를 담당했던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은 왕의 힘이 약해짐에서 따라 진골귀족이 지네끼리 막 싸우니까 이제 얘네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육두품이. 얘네는 원래 왕이 막 뽑아주고 왕이 막 챙겨주고 했던 애들이란 말이지. 이들은 중앙정계에서 밀려난다. 얘들아, 중앙정계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 지방으로 갔겠지? 육두품은 중앙이 아니라 이제 지방으로 갔을 거야. 자,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지방 세력이 왕위 쟁탈전에 개입하거나
중앙정부의 반기를 드는 일도 발생하였다. 당연하죠. 왕의 권력이 약해지니까 지방에서 막 반란들이 일어나. 대표적으로 9세기 전반에 일어난 김원창의 반란은 신라 말 왕권이 크게 허약해지고 통치 질서가 해이해졌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신라 말기예요. 신라 말. 신라가 이제 망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신라 말기의 상황에 진골 귀족은 백성들을 돌보거나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보다는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이고 죽고 죽이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오른쪽 아래 주황색 표를 보면 여기 많이 난들이 나와 있어. 96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 여러 개의 난이 나오는데 이러한 반란들은 진골 귀족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반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이 해공왕 몇 세기죠? 765년이면 8세기입니다. 8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9세기까지 신라가 혼란스러운 권력 다툼을 하고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신라 말기 진골 귀족이 왕권을 다퉜다. 왕과 결탁했던 육두품은 지방으로 내려갔다. 여러 반란, 진골 귀족의 여러 반란, 그리고 지방 세력의 여러 반란들이 있었다. 선생님 이 반란 이름 막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선생님이 이거 막 반란이 어떤 반란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었겠지만 우리는 이제 원격 수업하고 또 학교 나오는 날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신라 말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반란들이 진골귀족의 여러 반란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97쪽 같이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교과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8쪽입니다. 방금 봤던 내용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교과서 98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골 귀족들이 왕권을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방민의 봉기. 봉기라 함은 화가 나서 들고 일어서는 거야. 이대로 살 수 없다! 라고 외치면서 일어서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진골 귀족과 사원의 대토지 소유가 늘어나면서 농민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다. 여기는 좀 알 수 있죠. 진골귀족, 얘네는 이 진골귀족. 왕권을 다퉜으니까 당연히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막 다투고 지방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부르기에 바빴겠죠. 근데 갑자기 등장한 사원. 얘는 불교 사원이야, 불교. 이 불교 중에서도 이 진골 귀족과 결탁한 불교를 우리는 교종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교종. 이따가 새로운 사상 등장할 때 또 등장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한번 들어놔. 진골 귀족과 결탁한 이 사원, 이런 사원들이 큰 토지를 소유하게 됐대. 야, 얘네가 큰 토지를 소유하려면 당연히 누구한테서 뺏어온 거야? 그치,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뺏어서 진골 귀족과 사원들이 넓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농민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지겠지. 마저 읽겠습니다. 왕실과 진골 귀족의 사치와 향락 풍조로, 사치와 향락, 막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먹고 사는 거로만 그치지 않고 막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막 이런 풍조로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면서 정부는 강압적으로 농민을 수탈했다. 정말 최악이죠. 수탈은 막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흉년과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민 생활은 더 비참해졌다. 사회 혼란은 9세기 말 어떤 여왕? 진성여왕 때, 9세기 말 진성여왕 때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진성여왕 때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고향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농민들, 너희가 농민이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9세기 말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의 농민, 땅은 다 빼앗기고 근데 정부가 강압적으로 막 우리 거 가진 거를 빼앗아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흉년과 자연재해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그치?
그래서 농민은 토지를 잃어버리고 노비, 귀족에게 그냥 우리 밥이나 먹여주세요 이러면서 노비가 되는 거야. 또는 고향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초족이 되었대. 초적이란 말은 풀초자의 도적 적자야. 그러니까 농민이 도적이 되면, 농민이 막 물건을 빼앗는 도적이 되면 그걸 우리는 초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커진 지방민은 봉기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켜. 지방민의 봉기야. 지방민은 반란을 일으켜서 중앙정부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앞서 읽었던 내용이죠. 아이 못 살겠다. 얘네들이 막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반란이 하나 나오는데요. 기억해두세요.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봉기가 대표적이다. 상주라는 지역 어딘지 교과서 오른쪽에 등장합니다. 교과서 페이지 99쪽. 여러분은 페이지 바로 넘길 수 있잖아. 선생님은 갔다 오기 귀찮아서 지금 너네 교과서 펴있는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교과서 99쪽에 보라색 지도에 보면 원종과 애노 얼른 찾아봐. 한반도 한중앙에 있지. 상주에서 바로 원종과 애노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원종 사람 이름, 애노 사람 이름. 이름만 들어도 얘네들이 막 진골 귀족 이런 느낌은 아니지 얘들아? 일반 백성이거나 아니면 뭐 노비거나 이랬을 것 같은 이름이지. 이런 원종과 애노가 봉기를 일으켰다. 신라 말 대표적인 농민 봉기의 이름. 지방민 봉기의 이름. 원종과 애노의 봉기. 신라 말 봉기의 이름. 꼭 기억해두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한 초족들은 세력을 결집하여 군사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 초족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군대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재물이 많은 사찰이나 아까 말한 사원과 같은 말, 부유한 집안을 약탈하면서 지방의 유력자, 지방의 있을 힘력, 지방에 힘이 있는 자로서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됐다? 호족이 되었다. 중요합니다. 호족이 되었다. 이로써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령은 유명무실해졌다.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쓰임은 없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거의 없어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정부는 지금 뭐 하기에 바빠? 자기네들끼리 싸우기에 바빠. 진골귀족들은 지방을 통제하기보다는, 지방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왕권을 차지하고 또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지방은 돌보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방민들이 스스로 봉기하기도 하고 또 힘을 막 합쳐서 초족이 되기도 하고, 그 초족들이 군사 조직으로 발전하면서 막 다른 사찰이나 부유한 집안들을 약탈해서 호족으로, 그 지방에 힘 있는 호족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진짜 이제는 신라라는 나라가 있으나 지방을 거의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죠. 이게 9세기 말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아까 그래프 그리면서 그거 신라가 9세기에 멸망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라가 10세기에 멸망하네요. 신라가 10세기에 멸망하고 이 9세기 말의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서 98쪽 지방민의 봉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원종과 애노의 봉기, 신라 말에 일어났던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봉기,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잃고 지방민의 봉기였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과서 99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이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신라 중앙정부에 대항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들의 사상적 기반은 무엇이었는지까지만 살펴보면 끝납니다. 힘내세요. 교과서 99쪽입니다.